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의 핵심은 아무것도 공사를 하지 않은 현장들은 뜯어보면 스티로폴이 그냥 달랑달랑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뜯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아예 그냥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누수가 발생할 확률과 위험이 좀 많이 증가해요. 확률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서 공사할 때 결국엔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물이거든요. 대표님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구축 아파트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뭐 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집들이다 보니까 우리 집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얘기 드릴게요. 구축 아파트들도 단열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처음 건물 지을 때 아파트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단열이 다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처음에 준공 시점 이후에 아무것도 공사를 하지 않은 현장들은 뜯어보면 스티로폴이 그냥 달랑달랑 놀고 있는 거예요. 찬바람에 숭숭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뜯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살면서 벽을 뜯진 않잖아요. 그래서 뜯어보니 이렇더라 가 좀 은근 많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하긴 한데 남향보다는 북향, 우리 집의 맞은편이 다른 세대가 없고 그냥 외벽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옆면들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벽뿐 아니라 천장 같은 경우도 확인을 다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있어요. 확장한 부에 윗집이 확장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긴 약간 뭐 외벽에 준하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상황 봐서 단열 잘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다 보일러, 이 난방들이 다 있는데 단열을 꼼꼼하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가요? 그쵸. 바닥 난방을 아무리 하더라도 밖에가 추우면은 온기가 빠져나가니까 우리 집 안에 온기를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난방 효율도 올라가고 관리비도 줄어들고. 두 번째는 난방 배관 교체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 배관이 좀 낡은 데가 있어요. 연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20년 차 정도는 좀 괜찮고요. 한 40년? 좀 오래된 구축들은 난방이 이제 금속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이든 주철이든 뭐 이런 거. 최근에는 당연히 이제 엑셀 배관이라고 호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로 이제 다 되어 있으면 교체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아예 그냥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은 중간중간 조인트들을 막 용접한다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누수가 발생할 확률과 위험이 좀 많이 증가해요. 물론 뭐 안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긴 한데 근데 확률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서 우리 집의 난방 배관이 금속 재질이다, 열어봤을 때 금속 재질이다 싶으면 교체를 하는 걸 좀 권유드리긴 해요.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보수 같은 재질로 다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집에 난방 배관이 무슨 소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집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보통 이게 장 하부, 싱크 하부 이런 데 열어보면은 난방 분배기가 있거든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면 그러면은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보수 같은 재질이면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방수입니다. 방수는 보통 욕실, 화장실에 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요. 공사할 때 결국엔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물이거든요. 물이 밑으로 새면은 이건 진짜 힘들어요. 인테리어 업체도 힘들고 고객님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 욕실이다 보니까 욕실 쪽은 거의 웬만하면은 무조건 다 철거하고 방수 공사를 한 번, 두 번 꼼꼼하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공사를 하면은 굉장히 진동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멀쩡했는데 공사하다가 미세한 크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하게 완벽하게 방수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님 공사하시는 거 제가 보니까 여러 순서에 거쳐서 방수를 하던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2번 이상 진행하는데요. 액방이라고 해가지고 뿌려서 이렇게 굳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영장 방수라고 표현을 하는 파란 색깔로 뭐 아덱스나 뭐 고마스나 이런 것들로 뿌려서 이제 탄성 재질이 있는 것들로 또 한 번 맞고 현장 상황 봐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하면 안 되고 하고 말리고 또 하고 말리고 꼼꼼하게 덧발라주면은 확실히 좀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 얘기를 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진짜 옛날 구축 같은 경우는 막 110V 살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전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 가전들의 소비 전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제 감안해서 전기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주방이 제일 전기를 좀 많이 쓰잖아요. 주방만 별도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치 않지만 인덕션 외에도 뭐 식기세척기나 뭐 오븐이라든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냉장고들이나 각종 소형 가정들도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일시에 몰리면은 셧다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분배를 해서 전기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미리 그걸 다 받아요. 예상되는 그 가전들을
받아서 그것들의 소비 전력들을 보고 적당히 좀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생겼던 처음 그 시점에 맞춰서 세팅되었을 건데 전 시점에 맞는 상태로 세팅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의 핵심은 내실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더 씌우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강남 쪽 구축들 인테리어 정말 많이 했거든요. 노하우도 굉장히 쌓여있고 해서 구축 아파트들 인테리어 하시고 싶으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